안녕하십니까. 관광 자원의 이해, 교재는 신관광 자원론 4주차 동영상을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촬영하는 날짜는 3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3월 23일 월요일, 지금은 1시 26분이네요. 지난 시간에 교재는 뭐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언뜻 얘기한 거는 사태가 진정될 줄 알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으나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고로 일단은 수업 강의실에서 수업하는 시급 최대한 강의실과 같은 환경으로 강의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교재도 말씀을 드렸고, 교재는 여러분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학교 구내서점에도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구내서점에서도 오늘 들은 얘기에 의하면 택배로 발송도 해준다고 얘기를 들은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이 아직도 원인은 파악을 못하나 일정 시간 되면, 저는 1시간 정도 녹화를 하고, 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과목별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1시간 정도 녹화를 하고, 아직 시작을 안 했나요? 녹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녹화가 되고 있죠. 그 끝을 내는데 이상하게 둘로 갈라진다. 그래서 혹시라도 둘로 갈라지면 여러분이 알아서 유튜브 2개를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리포트는 출석 확인용이다. 그것 때문에 메일을 많이 보내시는데 표지하실 필요 없고요. 이거는 그냥 학과 그 동영상 강의 듣는 곳에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그거는 학교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그걸로 출석과 연동을 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수강 정정 기간에 들어와서 뭐 제출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학교에 등교해서 강의하는 강의실에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뭐 연장을 해주세요 하는 메일이 오는데, 저한테 부탁하시는 건 좋은데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부탁은 나름대로 구구절절하고 사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출석이라든가 이런 건 성적에 관련되는 하는 공개적으로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을 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첫날 2주차 강의에서 강의 운영 방침 소개해 드렸던 거 마찬가지로 수업은 재밌게, 성적은 후하게, 그러나 성적을 후하게 전제는 공평하게, 안법령하고 친하다고 그래서 학점을 더 주는 일도 없고요. 이 아이는 사정이 딱하니까 해줘야 되는 것도 없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은 딱 하나, 그 한 사람을 덜어주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또 다음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고, 자, 강의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 얘기도 했고, 그래서 코로나 역사는 반복된다. 지금 사태에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봐라. 아울러서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가 그 부류도 보고,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역사는 반복된다. 이 사태가 여러분이 지금 20대인데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에 적어도 몇 번씩은 이런 사태가 반복이 됩니다. 그게 전염병이 됐던 경제적인 위기가 됐던 뭐 또 다른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사태가 왔을 때 과거의 경험을 각인을 시켜 놓으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잊어버리면 도로 공지로 내몰리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주로 했던 거는 관광의 정의. 관광은
자신의 일상 거주지를 떠나서 특정 목적지에서 처지하다가 돌아올 때까지 일어나는 재반 현상 모두를 관광이라 칭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그 개념에서 기본이 되는 건 책에는 써 있지 않으나 움직이면서 돈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얘기했던 거는 베르네커의 관광 구조 체계, 주체, 객체, 매체. 그 얘기는 1학년 원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안 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주체, 객체, 매체. 그림 잘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시켜 준 것까지 해서 3체계론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오케이. 오늘은 1장은 건너뛰고 2장으로 갑니다. 2장. 그래서 관광 자원의 개념과 분류입니다. 관광 자원의 개념과 분류.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이 자원의 개념과 분류가 기본적인 개념의 전부인 건 같은데 어쨌든 자 관광 자원. 그래서 관광 자원 할 때 관광은 뭐다? 네, 노는 거예요. 지난 시간 책 여러 가지 보여줬죠. 요한 하우징어의 호모로드댄스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논다. 고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과거에도 그랬고 놀면서 문화가 발전을 했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나아졌고 또 노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습득합니다. 그래서 유전학적으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노는 걸 원한다. 논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노는 애, 유교적인 관념에서 노는 건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초적인 감정이에요. 축제도 결국은 대부분 수학기에 하죠. 우리나라 추석 같은 경우도 1년 내내 농사를 짓고 햇과일, 햇국식을 추수하고 그걸로 조상들에게 제사도 지내고 동네 사람들에게 떡도 만들어 먹고 하죠. 대부분의 축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놀기 위해서 사람들은 일도 하고 하는 거, 노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광 수요는 점점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다. 하도 코로나 하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만 이탈리아에서 코로나를 계속하면서도 선뜻 못했던 게 뭐냐면 관광산업을 관광객을 맡게 되면 경제에 치명적인 해가 오기 때문에 주저주저 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의미는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점점 성장을 해가겠죠. 물론 어떤 형태로 성장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의 개념, 관광 자원에서 관광은 노는 거다. 그럼 자원은 뭔데? 자원이 들어가는 말을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원이 들어가는 걸. 문화 자원, 인적 자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자원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여러분 교재 첫 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교재 33페이지에 보면 자원이란 둘째 줄 끝에 있죠. 어떤 형태로든 이용이 전제로 된다. 쉽게 말해서 써먹을 수 있는 건 자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원일까요? 네, 인적 자원이죠. 인적. 사람이죠. 사람인데 써먹을 수 있죠. 뭐 하는데 써먹는 가장 쉬운 예로는 노동. 일 시키면 되죠. 야, 땅 파. 하루 종일 땅 팔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원이라 하면 써먹을 수 있는 거. 그죠? 식량 자원, 식량으로 써올 수 있는 거. 그죠? 그래서 그러면 관광은 노는 거고 자원은 써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럼 관광 자원은 노는데 써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뭐든지 관광 자원이 됩니다. 뭐든지 관광 자원이 됩니다. 관광은 노는 거란 전제 하에서 자 자원의 개념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자원의 개념 앞에서 설명을 여러분 교재 35페이지에 보면 앞에 구구절절이 써 있는데 자원이란 자연이 소유한 것, 즉 자연에 있는 것, 그죠? 두 번째 기술의 발달,
시간의 흐름, 소득 증가에 따라 변화한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변화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소득의 증가에 따라 변화한다. 자,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건 자원이 아니었는데 자원이 된 건 뭐가 있을까요? 예, 석유. 석유. 옛날에는 그게 농사를 짓다가 땅을 파다가 잘못해서 툭툭툭 건드렸는데 시커먼 물이 나왔죠. 그러면 그거는 기름이에요, 기름. 원액, 원유죠, 원유. 그럼 그 동네 땅은 몽창 이제 못 쓰는 거예요. 쓰면 안 되는 거죠.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그게 불에도 타고 불을 붙여도 되고 그러면서 그걸 분리하고 정제하는 기술을 발견했죠. 만들어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속에서 나오던 시커먼 물은 자원이 된 거예요. 또 시간이 흐르면서 자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이걸 할 때는 뭐가 있을까요? 한의학에서 쓰는 한의학제들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항상 하는 얘기예요. 보고 알을 먹으면 죽죠. 보고요. 보고는 복요리사는 특수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 고기를 잡았는데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 죽었어요. 옆에 있는 애 멀쩡하고. 쟤는 왜 죽었지? 뭐 또 먹었는데 또 누군 죽고 누군 살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했죠. 왜 쟤네들이 죽을까? 알을 먹었어요. 내장을 먹었어요. 아,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풀뿌리를 캐 먹었는데 병이 나왔어요. 그런 과거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과거에는 자원이 아니었는데 이게 자원이 되는 거죠. 뒤에 가면 이제 관광자원시는 또 다른 예를 들게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자원이 되죠. 그전에는 별로 아니었는데 돈이 많아지면서 이게 자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석 같은 거. 그렇죠. 탄력성이 거의 없죠. 그거는 경제적인 그런 얘기 복잡하니까 하지 말고 어쨌든 이 부분은 광고와 연결시켜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됐고요. 그 다음에 양적, 질적, 기술적 측면에서 경제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자원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잘 아실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석유가 난다, 안 난다. 예, 대부분 안 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일본하고 한국하고 겹해 있는 게 제7광구라는 곳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뒤져보시면 나올지도 모르죠.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 때 박통 때였나 모르겠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유행가도 나왔었어요. 제7광고 모르면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양의 그렇게 양은 많지 않았는데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경제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채굴해서 내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야. 셰일가스 그것도 석유죠. 지층 저 깊은 곳에 수 킬로미터 땅 속에 안반층에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걸 분리해낼 기술이 없었죠. 근데 그 기술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경제성을 따지면 지금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세계적으로 지금 석유값도 폭락을 했죠. 지금 폭락을 했어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는데 폭락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에서 경쟁적으로 석유를 막 생산해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쉘가스를 생산해도 팔려고 그러면 사우디나 러시아 석유가 훨씬 싸요. 그러니까 생산을 해도 팔아먹을 데가 없는 거죠. 워낙 생산 단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 예, 요구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돼. 욕구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쉽게 갑시다. 원하는 것, want하고 need하고 구별이 돼요. 근데 쉽게 갑시다. 쉽게 인간이 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구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돼요. 감자죠. 감자라는 게 지금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생산을 했는데 그게 안 팔려갖고 착한 감자에서 뭐 20kg에 5,000원이라 해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인터넷으로 판매를 시작했죠. 왜냐면 강원도의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20kg에 5,000원이니까 그거는 아마 생산 원가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감자를 생산을 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교를 안 가니까 급식도 안 되고 사람들도 시장도 안 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팔리는 거죠. 근데 그 감자가 처음에 이제 식량 자원으로 왔을 때 사람들은 유럽에서는 그걸 뭐 안 좋은 걸 괴물같이 여겼어요. 왜냐면 땅속에 있고 모양도 이상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별로였죠. 그런데 이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죠. 가난한 사람들. 대기근이 왔을 때, 유럽에서 대기근이 왔을 때 그걸로 사람들은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농산물 자원이 된 거죠. 그죠? 지나가는 개똥은 아무도 그거를 인간이 욕구가 없죠. 개똥 수집하는 사람은 없죠. 먹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요구나 욕구를 충족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자원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원이 안 되겠죠. 지금 요 앞에 형광펜이 있습니다만 이 형광펜도 우리의 욕구가 있죠. 밝게 해서 눈에 확 띄게 보이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만들어낸 거죠. 이 요구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그게 자원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 환경이나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된다. 요즘 들어서는 환경 문제, 생태계 파괴 문제 그런 게 많이 되죠. 어저께인가요? 그 이화여대 그 최수찬 교수의 그 칼럼을 하나 읽은 게 있는데 생태학계의 권위자죠. 아마 대한민국 사람은 처음으로 하버드대학 생물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박쥐가 없었냐? 옛날부터 있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인간들이 박쥐의 영역을 침범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점점점 그래요. 그래서 지구상의 허파 그러면 아마존의 밀림이죠. 근데 남미 아마존의 브라질 아마존의 밀림이 지구 전체의 공기를 정화시키고 해요. 정화시키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나무를 베어서 가구도 만들고 거기를 훼손해서 나무를 베어내고 또 거기서 플랜테이션 대규모 기업적인 농사를 짓죠.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일부러 불을 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이 난 것처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공기가 점점 탁해지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스테이너블 리소스 유즈해 갖고 지속 가능한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거 없고 자원이라고 다 쓰는 건 아니죠. 됐어요. 이제 관광 자원에서 관광은 노는 거다. 자원은 놀 수 있는 거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자원이란 뭔데 자연에 있는 건데 사람이 써먹을 수 있는 거고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종래의 관광 책을 보세요. 종래의 주요 관광 자원의 개념 보면 여러분 35페이지 안종윤 나오고요. 스에다카 나오요시는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고 일본 관광협회는 어쩌고저쩌고 했고 김성기, 나바로 뭐 얘기했는데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시험에도 안 내요. 이런 걸 외워야 되는 이유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페이지 36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요. 마지막에 보면 박스로 되어 있죠. 관광 자원을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
관광 자원의 첫 번째 동기, 관광자의 관광 동기나 관광 행동을 유발하게끔 매력과 유인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요. 매력. 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친구가 있다. 아니, 하고 많은 남자 중에 왜 그 아이를 사귀죠? 뭔지 모르지만 매력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력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attractive거든요. attractive. 그래서 attractive의 attractive. at는 언어 쪽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요. 접두어로. 그다음에 attractive의 뒤에 trac, tract는 끌다. 트랙터 같은 거, 큰 차 거기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끄는 힘이에요. 그 남자애가 그 여자애가 뭔지 모르지만 끌려요. 그게 매력이에요. 그죠? 매력이란 말이에요. 유인성, 일로 와 하고 꼬시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 관광 동기나 관광 행동을 유발하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매력이 없으면 그곳에 안 가죠. 뭔지 모르게 가보고 싶어야 돼요. 그죠? 그런 게 매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력이 없는 거는 자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마우스가 있네요. 뭐 책 수업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 마우스, 이건 관광 자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요 안경, 되게 이상하다. 이거 보니까 안경 매력 자원이에요? 아니에요. 이걸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사이코는 없겠죠. 그런데 박물관에 보면 고종 황제가 쓴 안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독립기념관인가요? 가면 백범 김구 선생이 썼던 안경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그거 별로 안 땡기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런 걸 또 보고 싶어요. 그러면 똑같은 안경이라도 이 안범용의 안경은 자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자원이죠. 또 얘기를 해봅시다. 사무실, 회의실, 자원이에요? 아니에요? 회의실, 어디나 있는 회의실, 회의하는데 회사는 자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회의실은 자원이에요. 아니, 회의실이 자원이라고? 예, 저기 동백섬에 가면 누리마루 있죠. 에이펙 정상회의를 한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앞에 빨간 줄도 해놓은 거야. 사람들은 거기를 다 한 번씩 가요. 동백섬은 누구나 가서 보지요. 네, 별거 똑같은 회의실인데 매력적인 거예요. 왜 그 매력을 느끼는 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보세요. 내 남자친구 나는 좋아하지만 또 내 친구들은 야, 어떻게 넌 왜 그런 애를 사귀니? 하는 얘기도 하잖아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관광 자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관광 자원이라면 일단 한 번쯤 해보고 싶게끔, 욕구를 갖게끔 하는 매력. 관광을 해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먹어보고 싶다, 만져보고 싶다, 체험해보고 싶다. 그런 게 뭐예요? 하고 싶은 욕구죠. 그런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관광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요소. 이건 스케일이 큰데요. 쉽게 말하면 화장실. 자원이에요? 화장실을 보러 가진 않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해운대 해수욕장에 화장실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난리 날 거죠. 난리 날 거예요. 화장실 자체는 자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으면 해운대 해수욕장에 관광원 놀러 온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관광 자원에 화장실도 들어가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자원으로. 이해가 되시죠? 식당도 그렇고요. 해운대 해수욕장에 반경 5km 이내에 20km 이내에 식당이 하나도 없다고 쳐보세요. 난리 나겠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보전 보호가 필요하다. 그죠? 보존해야 되고 보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 써서 없어지면 안 되니까. 사실은 그래서 관광이 더 가능한 거다. 일단 옆으로 퍼지지 말고 갑시다. 이게 언제까지 동영상을 찍어야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압축시켜서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 강의하는 동안에는 수업은 재밌게가 잘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수업은 재밌게는 강의실에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하면서 이런저런 예의도 들면서 해야 되는데 내 얼굴 보면서 저는 지금 제 핸드폰에 있는 제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최대한 재밌게는 해보겠는데 거의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자, 보존 보호가 필요하다. 이건 이렇게 봅시다. 울주군에 가면 반구대 암각화가 있죠. 반구대 암각화. 그 앞에는 막아놨습니다. 근데 반구대 암각화가 옛날에 우리들의 조상들이 거기 살면서 고래 그림도 그리고 뭐 사냥하는 것도 그려놓고 했죠. 근데 그게 남강 때문에 비가 많아서 물을 내려보내고 또 닫아놓고 물이 흘러가면서 그 돌에 자꾸 앞에 침식과 그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 그림을 그려던 흔적들이 자꾸 마모가 돼서 없어져 버리죠. 이런 상태로 몇십 년 지나면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죠. 지금도 실질적으로 많이 사라져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강 자원이 아예 사라져 버리면 자원이 안 되죠. 쉽게 말하면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예. 부산에 와 보니까 성이 없죠. 왕궁이 없어요. 왕궁이. 아니 부산도 가야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금관 가야 무슨 가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의 지배층은 궁궐 짓고 살았을 거 아니야. 지금 있었다면 대박이겠죠. 근데 없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마지막 전제군주시로는 조선시대가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죠. 한양이 도읍이었으니까. 서울에는 그래서 관광자원을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가요. 백제, 사비성, 웅진성 조금 남아있어. 부산은 읍성 정도 남아있죠. 동네 읍성. 그것도 조선시대에 있던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나라가 바뀌면서 또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라져버려. 이쯤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유럽 여행을 가면 이탈리아도 가고 스페인을 가고 유럽 여행을 갔다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유네스코 세계 유산도 있고요. 도시 자체가 유산인 곳도 있고요. 그런 데는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로마 같은 경우는 로마 시대부터 있었잖아요. 수천 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역사는 5천 년이 넘는데 우리는 왜 그런 게 없어요? 걔네들은 석재로 집을 지었고요. 우리나라는 목재로 집을 지었죠. 다 타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석재는 타도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조금씩 수리하면서 사니까 우리는 기본 뼈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관광 쪽으로 가면 우리나라는 참 그런 면에서는 불리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보존 보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보존 보호 필요해야죠. 그래야 오래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광은 오래 써먹을 수 있어요. 잘만 하면. 근데 지금 현재로는 있는 것도 자꾸 뭉개져. 아름다운 환경들을 자꾸 파손을 하니까. 근데 개발과 보존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디까지 보존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죠. 또 이런 거 나오면 천성산의 습지요. KTX 터널 뚫으면서 또 그것도 사라져 버렸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자원이죠. 됐고, 관광 자원이 지닌 가치는 관광자와 시대에 따라 변한다. 이런 얘기하면 늘상 하는 얘기예요. 부산시 관광개발정책자문위원 3번 했나요? 2번까지 할 수 있네요. 연임해서. 그 다음부터 또 하라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고요. 시간만 뺐고 힘만 들고 짜증나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봅시다. 그런데 옆으로 새지 않고 가능한 집중해서 하도록 합시다. 제가 관광과 교수다 보니까 가끔은 관광공사나 부산시에서 그 티켓 같은 걸 주는 경우, 요즘은 없어요. 김영란법이 생기고는
옛날엔 많았어요. 자, 그때 봅시다. 부산시에서 안 교수님 그동안 뭐 자문도 많이 해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작게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티켓을 한 50장을 보내주죠. 락 페스티벌 티켓. 락 페스티벌 유명하죠. 부산의 락 페스티벌. 그 락 페스티벌 티켓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아파트에 사니까 동네 아파트에 관리 사무실을 통해서 제가 뭐 여기 평소에 어르신들한테 해드리는 것도 없고 여기 공짜 프리 티켓이 나왔으니까 뭐 어르신들 가서 락 페스티벌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아마 관리사무소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고 받을 거예요. 아마 락 페스티벌 다음날 되면 우리 집 철문은 부서질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단체로 관람을 갔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기죠. 락 페스티벌에 가서 즐길 수 있는 60대 70대는 없잖아요. 아니 그 젊은 애들은 그렇게 열광을 하는데 노인들은 안 되죠. 똑같아요. 암벽 등반 여러분은 할 수 있으나 나이 든 사람은 못해요. 하면 돌아가셔요. 아니 똑같은 암벽 등반인데 누구한테는 참 멋진 익스트림 스포츠가 되고요. 누구한테는 하늘로 가는 고속도로가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이해되시죠? 누구한테는 자원인데 누구한테는 자원이에요. 관광자와 시대에 따라 관광자에 따라 바뀌는 거죠. 또 아까 매력적인 걸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용한 시골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즐기는 걸 좋아해요. 20대도 있어요. 특이하긴 하지만 반면에 어떤 애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는 전학년 답사도 글쎄 언제 갈래나요? 1학기 때 갈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하고 답사를 갈 때 저는 꼭 제가 학과장일 땐 반드시 하는 게 있죠. 조금은 액티브한 쪽으로 그런 자원 쪽으로 관람을 하는 걸 원해요. 왜냐하면 20대들 대부분은 뭔가 액티브한 거, 움직이는 거. 그래서 짚라인을 탄다든가 바닷가 가면 뭐죠? 이 가다가 뒤집어지는 보트 뭐 그런 걸 탄다든가 그런 걸 좋아하죠. 여러분들 데리고 아마 제가 제일 가고는 싶으나 선뜻 권하지 못하는 것 박물관. 여러분 박물관 가는 거 좋아하세요? 별로예요. 그죠? 박물관을 가봐야 괜히 한 바퀴 돌고 들어가기도 싫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달라요. 자, 이번에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에는 자원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자원이 아니라 관광 자원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관광 자원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요즘 또 많이 줄었죠. 한동안 유행했던 한정식 집들이 유행한 적 있죠. 요즘도 기장 쪽으로 가면 한정식 집이 몇 군데 있죠. 그런 데 가면 동네 한식집, 불고기집 같은 데도 가보면 어떤 집은 맷돌 같은 걸 쫙 늘어놓은 게 있어요. 입구에다 장식을 했죠. 맷돌은 곡식을 가는 거죠. 콩국수 할 때도 거기다 놓고 콩을 갈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믹서기로 전체 누르륵 하면서 믹서기로 가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자원이 아니어서 그냥 도구였죠. 그런데 지금은 자원이에요. 그런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 나왔죠. 생각해 보세요. 대학을 다니는 이유는 단순 지식 습득용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읽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는 게 아닙니다. 대학을 다니는 이유는 생각. 왜 그럴까? 다음은 뭐가 나올까? 이건 어떻게 변할까? 그런 거죠. 과거에는 자원이었는데 지금은 아닌 거. 또 과거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관광 자원인 거.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보시는 연습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광자와 시대에 따라 변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관광 자원이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봄이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여행사는 구례 산수유, 진해 벚꽃놀이, 또 매화, 광양 매화 축제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관광객들이 다 그런 걸 좋아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것들을 뭘 좋아하지 그러면.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방법은 너는 뭐 좋아하는데? 그걸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도 생각을 안 하죠. 그냥 페이스북이나 이런저런 걸 보면서 그래 저기 좋겠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또 TV 보면 배틀 트립인가요? 또 여행하고 짠내 투어 이런 거 보고 그런 거 보고 여행을 가죠. 시대가 바뀌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딱히 그렇게 바람직한 여행은 아니라고 봐요. 여행이라는 거는 물론 그것도 다르겠지만 자원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에서 여행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때로는 설레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거기서 새로운 걸 발견하기도 하고 그게 진정한 여행의 매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이에 따라 다르기는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또 뭘 안 좋아하는지 그다음에 여러분이 뭘 좋아하면 그걸 왜 좋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과목은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하고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조를 짜서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잠깐 드리면 부산에 없는 관광 자원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부산에 없는 거, 존재하지 않는 거,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 과목의 가장 큰 목표예요. 이 책 말고 다른 관광 자원론 책을 보면 대부분이 박물 보물 1호는 뭐고 국보 1호는 뭐고 그런 거 쫙 나오고 석호 이상한 거 좀 그거는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전문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자원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남보다 먼저 앞으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쉽게 여러분 나이에서 할 수 있는 건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해보는 거죠. 물론 그런 걸 하려면 네이버를 검색을 하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자꾸 간단하게 어디 한 구석에다 메모를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는 고민을 많이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만들어내시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걸 못 만들어내시면 그냥 그런 삶을 사실 수밖에 없어요. 대학을 다니는 이유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관광자원. 쉽게 말하면 월트 디즈니 미키마우스 만들었죠. 그리고 그거 갖고 LA에다가 디즈니랜드 만들 때 다들 미쳤다고 그랬어요. 대박 났죠. 지금은 홍콩에도 있고 싱가포르에도 있고 파리에도 있고 도쿄에도 있고 그죠? 그런 사람은 성공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꿈을 못 꾸는 사람들, 거대한 놀이시설 꿈,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처음 만들어지는 건 무지 많죠. 생각을 해보세요. 바닷속의 잠수함. 해저 2만이라는 소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현실이 됐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 미쳤다고 그랬죠. 현실이 됐죠. 그래요. 그런 거예요. 교수님 관광 시간인데 자꾸씩 과학적인 걸 하나. 과학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게 무엇이 됐든 어떤 분야가 됐든
자꾸 이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낼 능력을 키워나가면 돼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프로젝트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 그러면 이 자원론 시간에 했던 부산에 없는 거 만들어내